距今1800年，维持400年光辉的汉王朝急速衰落，老百姓生活陷于困厄。此后展开了100多年的乱世，后世称之为三国时期。所谓乱世出英雄。给我们印象最深的还是这个曹操、这个关羽，加上这个诸葛亮这3个人物。 신이 된 영웅 관우. 천하제일의 뛰어난 지략가 제갈량. 간우 조조의 새로운 재발견까지. 18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살아있는 삼국지의 영웅 호걸들을 만나봅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13억 인구의 나라 중국. 그 거대한 대륙의 아침,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치르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음식 공양을 올리고 오늘 하루도 장사가 잘 되길 기원하는 그곳엔 유비 장비와 함께 용맹과 기계를 떨쳤던 중국 삼국시대 명장 관우가 있습니다. 这个的话是我们每天早上必须要做的，开门前必须拜一下关公，然后正式一天的营业开始。关公在北方是个财神爷，然后我们而且是三国文化为背景，关公摆在进门口的位置，每天早上拜一下，也代表着那个希望关公能保佑我们一天生意兴隆。 광활한 중국 어딜 가도 그 규모와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관우를 섬깁니다. 관우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공손히 절을 올리며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우는 가정의 평안과 재물을 주는 신으로 존재합니다. 就是冥冥中武圣人在身后保护着你，就是这样。是家庭平安，阖家欢乐，就是。关公是我心目中的神灵，他就是正义、勇敢，忠义、忠诚这些化身。 삼국지의 영웅 관우는 오늘날 어떻게 해서 신이 되었을까요? 삼국지에서 관우가 유비에게 자신의 고향을 하동 해량이라고 합니다. 이 하동이 바로 지금의 산시성 윈청, 관우의 고향이죠. 그의 고향에 가까워지자 시선을 끄는 거대한 형체. 해발 1500m가 넘는 중조산 중턱에 만들어진 관우 동상입니다. 저쪽에 저 보이는 관우 동상 보이시죠? 저기 세계 최대의 관우 동상인데 동상 보러 가기 정말 힘듭니다.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관우 동상. 총 크기만 해도 80m, 무려 32층 건물에 달하는 현존하는 관우상 중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그 크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상의 높이 61m는 관우의 생전 나이를, 19m의 밑기둥 높이는 그가 고향에 머무른 시간입니다. 웅장하네요, 웅장해. 제작비만 무려 1억 위안, 우리 돈 180억 원이 들었다고 하니 관우에 대한 중국인들의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有意思嘛？不是全国到处的，你说福建的，我这江西的，这广西的，
成翠的、辽宁、黑龙江，都到这儿来，都在这儿拜访拜访关老爷。哎，拜访关老爷的话，就是找关老爷保护这个一生平安嘛，事事如意。哎，人家发大财。那里是关羽的老家是吧？哎，那是关羽老家长平村。哎。 많은 재물신 가운데 중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신봉되고 있는 신 관우. 그가 신이 된 배경에는 바로 그의 고향이 있습니다. 중조선의 관우가 바라다보고 있는 저 멀리에는 해지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소금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중국 제1의 염호가 있어 소금 생산지로도 유명한 이곳. 윈청이라는 지명도 소금을 운반해 나가는 성이라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이 소금은 고대에는 국가의 보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금은 바로 돈이고 또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 염호가 가장 내륙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이기 때문에 이 염호를 둘러싸고 수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수없는 이야기가 생긴 곳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소금이 생산되었던 이곳은 오늘날에도 중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변화도 있는데요. 소금이 아니고 지금은 주로 황산나트륨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업용으로 많이 생산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천혜 자원 덕에 관우의 고향 사람들은 명과 청대에 이르러 중국 최고의 부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관우를 신격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죠. 이 소금 때문에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관우 문화를 퍼뜨렸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진상입니다. 이 산서상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병영에다가 물자를 제공해주고 소금 전매권을 받은 거죠. 이 해주의 이 소금밭에 이 소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부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신용, 핵심은 이제 관우였죠. 자기 고향 사람인 관우, 신용의 상징. 은괴를 움직일 때도 사람들이 은괴가 가니까 도적들이 당연히 따라 붙는데 이 도적들로부터 은을 지켜줄 무장, 바로 힘의 상징인 관우죠. 그래서 이 관우 캐릭터를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키워서 전국으로 뿌리게 되고 그 매개체가 바로 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가져다준 부와 권력. 결국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같은 고향 출신의 관우가 등장한 것이죠. 생전에 가장 출중한 무공은 물론이고 상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리와 신용의 조건을 모두 갖춘 관우는 산시 상인들에겐 제격이었습니다. 전국의 부자가 되고자 했던 상인들도 너도 나도 관우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그렇게 관우는 재물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관우를 모시는 사당인 관제묘가 베이징에만 무려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관우 사랑은 대단합니다. 관우의 생과 터에 지어져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창핑 관제묘를 찾았습니다. (1800여 년) 전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관우가 19년을 살았던 이곳. 그 땅을 밟고 서 있자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야, 어마어마한 이게 1800년. 아, 이 나무가 관제묘의 역사를 말해주는 그 산 증인인데요. 무려 1800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말 시작이 가장 빠른 관제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현지인들이 복을 비는 마음에서 이렇게 빨간 실을 둘러놨습니다. 관우가 죽은 무렵에 심어져서 1800년이라는 수령을 자랑하는 측백나무. 사람들은 관우의 영험함이 깃든 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 숭룡전에는 명대 황제 복장인 골룡포를 입고 있는 관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민이던 그는
사후에 중국의 역대 황제들에 의해 공자와 맞먹는 성인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 이 편액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전 관우 현상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대 후에서 시작해서 송대 왕이 되고 또 청대 명대 제가 되고 청대 성이 되어서 이제 천년을 비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대 황제들 역시 관우를 신으로 만드는데 한몫해 왔던 것입니다. 아 이게 그 조택탑인가 본데요. 특히 이곳은 다른 관제묘와는 달리 관우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거진 측백나무 사이로 보이는 7층 팔각 벽돌탑. 이곳엔 관우의 슬픈 가족사가 얽혀 있습니다. 관우가 지방 토호에 횡포를 부린 토호를 죽이고 동쪽으로 달아났는데 동쪽으로 달아날 때 그 관우의 3족을 모두 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로한 부모는 관우를 따라서 도망가지 못하고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원래 이 탑 밑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우물 안으로 몸을 던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의협심이 남달랐던 19살의 청년 관우는 결국 살인자가 돼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떠난 후 평생을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부인 호씨. 관우 부인의 동상은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你好，你好。你现在画什么？哦，这是关帝庙的香炉。哦，喜欢关羽吗？嗯，对啊。你们韩国人不也是很喜欢关羽吗？哦，对，也是。 중국인들의 관우 사랑은 관우 문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매우 각별합니다. 관제첨이라고 해서 관제묘에서 점을 보는 문화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心里想求这个钱，然后希望这个愿望实现，可以保佑我实现，所以给他捐了个钱。 관우의 신통함이 운수 대통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의 문화에 동참해봤습니다. 爷爷，哎，我抽了这个。啊，你抽了这个？哎，对。你比我识字多，你看。 78斤，这个。谢一谢，哎呦，你这钱最坏最坏了，下钱。下里比下了，下钱，你瞅，78钱，谢一谢。 谢一谢，你这就是辛辛苦苦，你谁做？哎，你可是钱不能别，你还能不别？俺钱别还能俺。不，心下。哎，谢下。哎。我家别好像俺钱的怎么写我就怎么写，我还能怎么歪曲着的。 고달프고 또 고달프고. 하하, 이 제일 아래 또 아래니까 이거 최악인데 예전에는 밥 좀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밥 먹을 거고 돈을 많이 벌면은 더 조심해야 된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여튼 남덕은 별로 못 보겠어요. 이걸로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삼국지 속의 영웅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맹장으로 등장하는 관우. 그런 그의 용맹함을 닮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30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한 무술학교. 관우의 상징인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아이들은 천하제일의 명장 관우가 되어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2m가 훌쩍 넘었다는 관우. 그는 만명의 힘에도 필적할 정도의 뛰어난 무예를 지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老师您好，你好。现在他们练的功夫是什么？我们练的是关公大刀。关公大刀。对。我可以练吗？跟他们练习。可以。拜，习题来，走。走。
아, 땀난다. 숨이 차서.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이게 양철로 돼 있는데도 좀 무겁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로 계속 연습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老师这是叫关公大刀。对，关公大刀啊，听说这个几公斤啊？这个刀？这在网店是重90多斤，但是现在我们这都比较简单，学生用着方便。啊，在战争年代，这个刀是很顶用的，很实用的。你好，你叫什么名字？汪国平。你喜欢关公吧？该喜欢关公。关公的哪个地方最喜欢？人格。人格。那你喜欢关公吗？喜欢。你的老家的。忠义仁勇那种侠义的心肠，我们习武者都会应该向他学习的。 몸과 마음으로 관우를 배우는 아이들. 중조산의 거대한 관우상이 품고 있는 또 다른 학교의 아이들을 찾아봤습니다.目的是弘扬关公精神，共圆中国梦想。我们都知道，关公是我们亥州人，长平人，长平古称解良。我们知道关公的名字叫什么吗？关羽。关公出解良。啊，大家读武圣关公出解良，1、2。 훌륭한 명장인 동시에 충의를 상징하는 관우. 배신을 밥 먹듯 하던 혹독한 난세에 유비와 장비를 만나 도원결의로 의형제를 맺은 후 그는 평생 변치 않는 충의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그의 충절은 고금을 통틀어 으뜸이라 하여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为我们家乡出了这么一个大英雄而鼓掌！啊，使劲鼓啊！ 붉은 얼굴과 길게 쭉 뻗은 수염, 그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얼굴의 관우가 아이들에 의해 탄생됐습니다. 就是这个是我们星期四在关帝庙踏春的时候，我在关帝庙那个屋子里面看，我画的关公的胡子就看我平常走伢关帝庙里面看伢那个关公的胡子很长。 하굣길 서둘러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하는 리양. 그렇게 아이가 도착한 장소는 다름 아닌 관우를 모시는 관제묘입니다. 학교에서 관우를 배우고 집으로 향하는 길엔 그의 사당에 들러 소원을 비는 아이. 아이에게 관우는 삼국지 소설 속의 멋진 영웅이자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시골 마을.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문득 어린 관우는 어떠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넉넉지 않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재능이 많고 학문을 좋아했다고 전해질 뿐 아쉽게도 관우의 유년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아이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관우의 고향을 찾아준 손님이라며 음식까지 대접을 해주었는데요. 관우와 연관이 깊은 음식이라는 삭힌 오리알을 올려 만든 피단 두부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皮蛋豆腐，这是以前的关羽练兵的时候亲手给士兵们做的这个这个皮蛋豆腐去熟降火的，吃了比较好。 더우니까 저도 좀 많이 먹어야 돼. 后边的是关公像是吗？对，我们这里面基本上每家每户都有一尊关公像啊。为什么把关公像放在家里？保佑平安嘛。每天早上都要烧香拜。是吗？对。 매일 아침 관우에게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는 아이의 엄마. 집에서 관우 신을 모시는 건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 유일하게 신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관우. 하지만 그가 신이기 전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단연 그의 충절을 먼저 꼽습니다. 我觉得他比较忠诚，然后再一个，这是我认为我最喜欢的一个品质。再一个，他特别的英勇，非常的那个勇敢，在我们心目中来讲的话，还很帅。对对对，这个很重要，没错。因为关羽他非常忠诚，忠于他的主，那就是刘备。 시대를 관통하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관우의 충의. 대체 어느 정도였던 것일까요? 그의 충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 바로 휴창에 위치한 춘추리입니다. 이야, 춘추루. 이곳은 200년, 유비가 조조에게 패한 후 관우가 조조의 포로로 있으면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당시 조조에게 3가지 조건을 받아낸 이후에야 항복을 결정했다는 관우. 적장의 포로가 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충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런 관우를 높이 여기고 자신의 수하로 삼고 싶어 했다는 조조. 하지만 관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춘추만 읽었다 하여 이곳을 춘추루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관우가 허창에 있을 때 그 유비의 두 부인과 같은 숙소를 쓰고 또 조조가 많은 미녀들을 보냈지만 관우는 자기 부인들과 같은 동렬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다른 측간에 하인들이 쓰는 방에 있으면서 매일 책을 읽고 미인들은 모두 부인들의 시종으로 보내고요. 금은보화는 모두 모아놨다가 떠날 때 조조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여자로 꼬셔도 보고 진귀한 금은보화도 줘보고 조조의 눈물겨운 애정공세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관우. 적토마를 선뜻 받아든 이유도 발이 빠른 적토마를 타고 유비에게로 가고픈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영원한 절개를 대나무 잎에 새긴 관우의 시죽도는 만고의 충신이 노래한 세기의 충절기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谢东君意 丹青独立明，莫嫌孤夜淡，终究不凋零。 필요에 따라 과장과 미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신이 된 관우 역시 그 결과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음모와 배신이 넘쳐났던 난세에 더욱 빛났던 관우의 충절. 그것은 신이 되어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问我了。好好想想。诸葛亮呢，当时候是天下奇才。人生难免会有